안녕하십니까. 중국 여행객 윤태옥입니다. 지금 우리는 중국에서 만나는 한국 독립운동사라는 제목으로 독립운동 이야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11번째입니다. 상하이의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하이의 불꽃사랑 김학철. 김학철이라는 사람은 일단 상해에서 우리가 돌아다닌 데를 잠시 찾아보고 있는 것을 잠시 짚어보면 처음에는 요 자리가 임시정부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기념관이 그곳입니다. 그 위쪽에 루이안 광창, 루이안 플라자라고 되어 있는 1919년 당시에 임시정부가 최초로 자리 잡고 있었던 곳, 그곳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열단의 그 불꽃 같은 의열단 단원이 김익상, 오성윤, 이종함 세 사람이 일본의 육군대장 다나카를 저격했던 장소가 바로 와이탄내에 있습니다. 지금 황토공원이죠. 그 건너편에 일본 영사관이 있었던 곳이 있는데 저것은 지금 현재 중국군, 중국 해군의 기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찾아갈 곳은 지도에서 보면 이쪽입니다. 아이런리 42호인데, 현재의 주소로는 베이징 서로입니다. 베이징 시로의 218농입니다. 농은 이제 상해나 인근 지역에서 골목을 말하는, 그 골목을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북경의 후통과 같은 뜻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인물은 김학철입니다. 김학철. 사진에서 보시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지만 이 사진에서 보면 다리를 절단한 그런 분입니다. 연변에서 살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양반의 책은 현재 우리나라에 간행된 것이 몇 개 있는데 가장 제게 인상이 깊었던 거는 최후의 분대장 김학철 자서전이라고 되어 있는 이 책입니다.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왔는데 현재 서점에서는 더 이상 절판이 돼서 살 수는 없습니다. 도서관에서 찾아서 열람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최후의 분대장은 자서전으로서는 약간 독특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어떤 것이 독특한가 하면 일단 이 양반은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 그래서 소설가입니다. 중국 연변 작가협회 회원입니다. 글을 써서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 글을 써서 조선의용군 출신인데 조선의용군에서도 글 쓰는 일을 전담해서 많이 했습니다. 조선의용군. 독특한 이 사람의 이력 중에 하나는 여러분 베이징에 가면 이화원을 가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화원 제일 중앙에 있는 그 중심되는 그 건축물이 불향각이죠. 불향각 바로 서쪽에 소화전이라는 전각이 있습니다. 조그맣습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이 김학철은 저기에서 저 소화전에서 한 2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이화원 안에서 살았던 거죠. 1951년에서 52년 사이에 그때쯤의 일인데 중국의 작가협회가 아마 저 전각에 대한 사용 권리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에서 온 동지를 위해서 저 자리를 내줘서 저기서 2년이나 살았습니다. 독특한 경험이죠. 김학철의 흔적은 아주 중요한 곳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1941년 12월에 조선의용군이 팔로군과 합작해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곳 중에 하나, 저런 전투 중에 하나가 후지아주앙 촌에서 벌어진 전투입니다. 우리식 한자로 하면 호가장촌입니다. 호가장. 후지아주앙 촌입니다.
이 마을 입구에 가면 지금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운데 어떤 기념비가 있고 왼쪽 오른쪽에 가운데 노란 것도 하나 있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김학철의 흔적이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먼저 이 위치를 좀 말씀드리면 후지아조항이라는 마을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기 대한민국입니다. 여기가 산동, 그 다음에 여기가 아래 위로 태항산입니다. 태항산 중간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쪽 넘어가 산서성입니다. 요 밑에 지도에 보면 후지아조항에서 전투가 있었고 이곳에서 조선의원군 4명이 전사했습니다. 팔로군은 12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때 부상당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상당해서 일본군에게 포로가 된 사람이 바로 김학철입니다. 이 조선의원군 4인의 묘는 나중에 조선의원군 이야기를 할 때 본격적으로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마을 입구에 있는 이 기념비에 보면 호가장 보위전 항일 열사 기념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가장을 방어하기 위한 전투에서 전사한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가 마을 입구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앞에 그 노란 걸로 노란 이 표지가 있고 거기에 좀 설명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실 테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41년 12월 12일 새벽 일본군의 기습포위 공격, 아득한 골짜기, 자욱한 총소리. 그날 조선의원군 4전사와 그들을 구하려던 팔로군 12청년이 이곳에서 전사하였더니 이 보리밭 머리에 태양산의 돌을 깎아 비를 세우노라. 4명이 전사했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도 나중에 더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왼쪽 오른쪽에 있었던 것들 그 2개의 이 표지가 더 있었는데 그 2개가 바로 이겁니다. 김학철 항일문학비. 김학철이 나중에 연변에서 작가협회 소속으로 연변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연변 작가협회에서 이곳에서 김학철이 항일문학을 기념해서 에다가 기념비를 남겨둔 거죠. 밑에 있는 건 김사량의 항일문학비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항일 투쟁 속에서 이후 이 조선의원군이었고 항일 투쟁을 했었으며 이후에 이제 문학가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역시 이곳에 문학비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 문학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1941년 12월 12일 이곳 호가장에서 일본군과의 교전 중 김학철은 다리에 총탄을 맞고 일본으로 압송, 나가사키 형무소에서 3년 6개월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김학철 1900년에서 2001년까지 1916년에서 2001년까지입니다. 2001년 병사였습니다. 조선 원산 출생이고 중국 황포공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 가입한 당원이고 조선의원군 최후의 분대장으로 격정시대 최후의 분대장, 21세기 신화 등을 소설작품입니다. 소설작품을 남겼습니다. 제가 이 불꽃 같은 사랑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김학철 개인의 일생을 제가 요약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16년에 함경 원산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경성으로 유학을 했고 1935년에 보성고보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때 재학 중에 자신이 학비로 보낸 돈을 자기 학비죠. 이제 부모님이 보내줬지만 그 학비를 학교에 안 내고 주머니에 가습하게 넣고 상하이로 가출했습니다. 임시정부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겠노라 라고 가출을 했습니다. 이때가 만 19살입니다. 16년생이니까 35년 19살입니다. 1935년에 가출해서 상하이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1936년 김원봉의 민족혁명당에 정식으로 입당했습니다. 이 입당해서 상하이에서 활동했는데 거기에 행동대와 선전대 등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주로 선전대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글을 쓰고 그 다음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방송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1937년에 민족혁명당은 김원봉의 민족혁명당은 청년당원들을 전부 난징으로 소집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조선의용대를 창설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1938년 10월 10일 조선의용대가 창설됐습니다. 우한에서입니다. 1941년에는 조선의용대가 황하를 건너 북상해서 타이항산으로 갔습니다. 이때 김학철도 같이 북상을 했습니다. 그해 12월 후지아주왕촌 전투에서 부상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일본 나가사키 감옥에서 투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총탄을 다리에 맞았는데 제대로 일본군 포로가 된 이후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결국 일본에서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다리가 됐습니다. 일제가 패망한 이후에 귀국했습니다. 경성에서 주로 활동했고 이때는 이제 신문기자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좌파신문의 신문기자였습니다. 그러나 1945년, 46년 좌우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목숨을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결국은 한쪽 다리가 없는 외다리 김학철은 북송 1호가 됐습니다. 김학철 동지는 몸이 이러이러하니 여기에 있을 수 없다. 일단 북으로 먼저 가 있어라. 그래서 월북, 소위 말해서 북송 1호로 먼저 가게 됐습니다. 한국전쟁 전에 중국에 이주했었고 1951년, 52년에는 베이징의 이화원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화전이라는 전각에서 2년 살았습니다. 이후에 연변으로 갔습니다. 연변에 정착했고 작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 생활 중에 김학철의 기본적인 사상 중 이 사상에서는 독재를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독재를. 영도자를 인정할 수 있지만 권력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독재 권력에 대해서는 아주 저항하고 반항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쓴 소설이 발표는 못했지만 못했던 걸 비판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심각하게 됐습니다. 소위 1957년 중국에서 있었던 반우파 투쟁, 1966년부터 시작된 문화혁명 두 번에 걸쳐서 아주 심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거의 20년간 감옥에 갇혀있고 노동 고생 무지하게 했습니다. 모택동이 죽고 나서 1980년 복권했고 2001년 별세했습니다. 2001년 이 세상을 뜨기 전에 90년대에 한국과의 교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학철은 김일성에 대해서도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독재이기 때문에. 권력을 독재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아주 추천한 그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일단 김학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잠시 끊어가겠습니다. 이 다음 동영상에서는 1935년 상해에 도착한 다음에 있었던 그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사랑이 이 망명한 조선 청년들의 사랑이었던 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쓴 아주 담담하게 그러나 참 애절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다음 동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